미순 씨, 당신 없이는 못 살겠어요. 저도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팔에 안겨 울었습니다. 2년 전 남편을 잃은 저는 당뇨 초기 판정을 받고 시작한 등산 모임에서 정수 씨를 만났어요. 매주 토요일 산을 오르며 우리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알게 됐고 어느 날 그의 딸이 제 집 앞에 찾아왔어요. 어머니, 아버지는 함께 사는 게 쉽지 않은 분이에요. 그날 이후 한 달 동안 우리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갈라놓으려 했거든요. 그리고 진실이 밝혀진 날, 저는 제 손으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58세, 혼자가 된 지 2년째 되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집안은 유난히 조용했고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오늘도 텅 빈 식탁 앞에 혼자 앉아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쥐고 있었어요. 김이 오르다 사라지는 걸 멍하니 보다가 저도 모르게 숨을 길게 내쉬었죠. 후, 맞은편 빈 의자를 바라보며 핸드폰을 집어들었어요. 큰딸 현주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많이 바쁜지 3번 신호가 가더니 끊어졌습니다. 아들 재훈에게도 전화를 걸었어요. 재훈아, 엄마야. 아, 엄마. 무슨 일이세요? 저 지금 회의 중인데 중요한 거예요? 아니, 그냥 오늘 저녁이나 같이. 엄마, 죄송한데 오늘 야근이에요. 나중에 전화 드릴게요.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막내딸 수진에게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고 저는 조용한 거실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밖에서 산책이라도 하려고 나왔는데 우편함에 건강검진 안내문이 꽂혀 있었어요. 다음 날 바로 병원에 갔고 의사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김미수님, 혈당 수치가 좀 높으시네요. 당뇨 전 단계입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당뇨요? 아직 당뇨는 아니고 전 단계예요. 음식 조절하시고 운동하세요. 특히 유산소 운동이 좋아요. 걷기, 등산 같은 거요. 등산이요? 네. 우리 병원 앞 커뮤니티 센터에서 주말 등산 모임 운영하던데 한번 가보세요. 나이 비슷한 분들이 많아서 좋을 거예요. 그날 저녁 저는 커뮤니티 센터 홈페이지를 검색했어요. 주말 등산 모임 50대부터 건강 산행 매주 토요일 오전 8시라는 글이 보였습니다. 등산 해본 적 없는데 망설였습니다. 낯선 사람들과 산에 간다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하지만 혼자 집에만 있는 것도 너무 외로웠습니다. 그래, 한번 가보자. 떨리는 손으로 신청 버튼을 눌렀어요. 토요일 아침 7시 30분, 저는 10년 된 등산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남편이 사줬던 옷이었어요. 색이 발에 있었지만 다른 옷이 없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보였고 두려웠지만 집을 나섰어요. 커뮤니티 센터 앞에는 벌써 20명쯤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다들 화려한 등산복을 입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저는 한참을 떨어진 곳에 서서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은데 집에 들어가야 하나? 그냥 돌아갈까? 그때 한 여자분이 저를 보고 손을 흔들었어요. 새로 오신 분이죠? 이리 오세요. 할 수 없이 다가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순입니다. 어머, 반가워요. 저는 박영희예요. 이 모임 2년째 다니고 있어요. 여러분, 새로 오신 미순 씨예요. 박수. 사람들이 박수를 쳐줬어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런 환영은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자, 그럼 조 편성하겠습니다. 2조, 김미순, 이정수, 강미란, 송민호.
저는 2조 팻말이 있는 곳으로 걸어갔어요. 그곳에 세 사람이 서 있었는데 그중 한 남자분이 저를 보고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키가 170cm쯤 되어 보였고 마른 체형에 회색 등산복을 입고 있었어요.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김미순입니다. 처음 오셨어요? 네, 처음이에요. 괜찮아요. 천천히 오르면 돼요. 우리 조는 여유롭게 가는 편이니까. 정수 씨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어요. 왜인지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버스를 타고 40분쯤 달려 도봉산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등산이 시작됐어요.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평평한 길이었고 주변 풍경도 아름다웠어요. 미순 씨, 등산이 아예 처음이신 거예요? 정수 씨가 옆에서 물었어요. 네. 자식들 키우기도 바빴고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한 번도 안 와봤어요. 그러시구나. 천천히 가요. 급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30분쯤 지나자 숨이 차기 시작했어요. 오르막길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후, 후. 다리가 무거웠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10분도 못 가서 저는 바위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미안해요. 숨이 너무 차서. 괜찮아요. 쉬었다가요. 정수 씨가 배낭에서 물통을 꺼내 건네줬습니다. 물 드세요. 고맙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살 것 같았어요. 정수 씨가 제 옆 바위에 앉았어요. 처음엔 다 힘들어요. 저도 처음엔 반도 못 올라가고 내려왔었어요. 진짜요? 네. 지금이야 익숙해졌지만 3년 전만 해도 계단 오르기도 힘들었어요. 3년 전이요? 네. 아내가 뭐가 그리 급했는지 저만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 처음 등산을 시작했어요. 정수 씨의 목소리가 잠깐 낮아졌습니다. 그러셨구나. 미순 씨도. 혹시? 네. 남편이 2년 전에. 우리는 잠깐 침묵했어요. 서로의 상실을 이해하는 침묵이었습니다. 등산이 도움이 됐어요. 혼자 집에 있으면 자꾸 생각이 나는데 산에 오면 조금은 잊혀지더라고요. 저도요, 딱 그런 마음이었어요. 정수 씨가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가 따뜻했습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정상에 꼭 가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페이스대로 가는 게 중요해요. 고맙습니다. 5분쯤 쉬고 다시 출발했어요. 이번엔 정수 씨가 제 옆에서 천천히 걸어줬습니다. 여기 돌 조심하세요. 이쪽이 더 평평해요. 정수 씨의 배려가 고마웠어요. 그렇게 1시간을 더 올라 정상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와, 서울 전체가 발밑에 펼쳐져 있었고 구름이 눈높이에 있었어요. 아름답죠? 정수 씨가 옆에서 말했어요. 네, 정말 처음 올라왔을 때 느낌 평생 안 잊혀져요. 바람이 불었어요. 시원했습니다. 정수 씨가 배낭에서 도시락을 꺼냈습니다. 김밥 좀 드실래요? 제가 만든 건데. 김밥을 직접 만드셨어요? 네. 혼자 사니까 이것저것 하게 되더라고요.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맛있었습니다. 정상에서 도시락을 먹으며 정수 씨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미순 씨 자녀분들은 자주 연락하세요? 아니요.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해요. 다들 바쁘다고. 저희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바쁘다는데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정수 씨는 외롭지 않으세요? 정수 씨가 잠깐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외롭죠. 많이요. 집에 혼자 있으면 견디기 힘들 때가 많아요. 저도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 속에서 같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하산길 미끄러운 바위 앞에서 정수 씨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손잡고 내려가세요.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남편 외에 다른 남자 손을 잡아본 게 언제였던가. 하지만 미끄러운 바위길이었고 할 수 없이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정수 씨의 손이 제 손을 꽉 잡아줬고 저는 안전하게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따뜻했던 손을 놓았어요. 하지만 그 온기가 한참 동안 남아 있었습니다. 하산 후 모임 사람들이 근처에 있는 막걸리 집에 모였어요. 미순 씨, 첫 산행 어떠셨어요? 영애 씨가 물었어요. 힘들었지만 좋았어요. 다음 주에도 올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매주 토요일 8시예요. 집으로 돌아왔을 때 여전히 조용했지만 오늘은 덜 외로웠습니다. 거울을 보니 58세 김미순의 얼굴에 홍조가 있었고 눈에 생기가 있었어요. 다음 주 또 가야지.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꿈속에서 산 정상이 보였고 정수 씨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따뜻하고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막내딸 수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어제 문자 봤어요. 미안해요. 수진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니야. 그냥 엄마 어제 처음으로 등산 다녀왔어. 등산요? 엄마가요? 응. 병원에서 권유해서 건강 관리 좀 하려고. 잘하셨어요. 등산 좋아요. 엄마 꼭 건강 챙기셔야 해요. 수진아. 네. 엄마가 요즘 따라 너무 외로웠는데 어제 등산 가니까 조금 나아진 것 같아. 전화기 너머 수진이 잠깐 침묵했어요.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바쁘다고. 엄마한테 신경도 못 쓰고. 아니야, 괜찮아. 우리 딸 바쁜 거 알아. 그냥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 살아보려고. 좋아요. 엄마 다음엔 사진도 찍어 보내줘요. 저도 같이 보고 싶어요. 그 한마디가 이상하게 가슴을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다음 주 토요일 또 산에 가면 정수 씨를 만날 수 있을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58년을 살면서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설렘이었을까요? 기대였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았어요. 저에겐 친구가 생긴 기분이었으니까요. 그날부터 저는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를 걸었습니다. 토요일을 위해 체력을 키우고 싶었고 무엇보다 정수 씨를 다시 만나고 싶었어요. 그러면서도 한켠에선 이 나이에 무슨 나 주책인 건가 라며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깊게 고민하지는 않았어요. 확실한 건 저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생각하며 비로소 제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어요. 그 이후로 제 심장은 20살 소녀처럼 뛰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토요일 아침, 저는 6시에 눈을 떴어요. 알람도 맞추지 않았는데 저절로 눈이 떠졌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빗고 화장을 조금 했어요. 이 나이에 무슨 화장을 라며 중얼거렸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립스틱을 바르고 머리에 헤어스프레이를 뿌렸어요. 옷장을 열어 새로 산 등산복을 꺼냈습니다. 어제 백화점에서 산 거였어요. 예뻤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이 지난주보다 조금 더 생기 있어 보였습니다. 커뮤니티 센터에 도착하니 친절한 영희 씨가 반갑게 손을 흔들어 줬어요. 미순 씨, 정말 잘 오셨어요. 등산복도 새로 사셨어요? 너무 예뻐요. 아,
네. 그냥 주목받는 게 어색한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때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안녕하세요, 미순 씨. 돌아보니 정수 씨가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남색 등산복을 입고 있었고 머리를 깔끔하게 빗어 넘긴 모습이었어요. 아, 안녕하세요, 정수 씨. 지난주 괜찮으셨어요? 근육통 심하지 않았어요? 조금 있었는데 괜찮았어요. 정수 씨는요? 저도 괜찮았어요. 오늘은 지난주보다 좀 더 수월할 거예요. 정수 씨가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를 보니 가슴이 또 두근거렸습니다. 운명도 제 편인지 이번 주도 같은 조였어요. 버스에서 정수 씨가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미순 씨, 혹시 물 챙기셨어요? 네, 챙겼어요. 간식도요? 그럼요. 간식도 챙겼어요. 이번 주는 북한산 가는데 도봉산보다 조금 더 높아요. 천천히 가면 돼요. 정수 씨의 배려가 따뜻했어요. 40분쯤 달려 북한산 입구에 도착했고 등산이 시작됐습니다. 지난주보다는 나았어요. 매일 아침 걸었던 게 도움이 된 것 같았습니다. 숨은 차지만 그래도 계속 걸을 수 있었어요. 미순 씨, 지난주보다 훨씬 나아지셨네요. 정수 씨가 옆에서 말했어요. 감사해요. 매일 아침 30분씩 걸었거든요. 오, 대단하신데요? 꾸준히 하시면 금방 체력 좋아질 거예요. 1시간쯤 올라가니 쉬는 곳이 나왔어요. 바위에 앉아 물을 마시는데 정수 씨가 배낭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미순 씨, 이거 드세요. 초콜릿이었어요. 미순 씨 주려고 챙겨온 거예요. 등산할 땐 당 보충이 중요하거든요. 고마워요. 초콜릿을 받아 먹었습니다. 달콤했어요. 정수 씨도 하나 먹으며 앉았습니다. 미순 씨는 그럼 혼자 사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2년 됐어요. 정수 씨는요? 저는 3년 됐어요. 여전히 힘드시죠? 정수 씨가 잠깐 하늘을 바라보다가 대답했어요.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아내 투병할 때도 힘들었지만 떠나고 나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저도요. 남편이랑 사이가 좋았던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게 그게 얼마나 큰 위안이었는지 떠나고 나서야 알았어요. 정수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혼자 밥 먹는 게 제일 힘들더라고요. 저도요. 혼자 먹으니까 뭘 먹어도 맛이 없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쓸쓸하게 웃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같은 아픔을 아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게 위로가 됐어요. 그래도 이렇게 등산 와서 사람들이랑 어울리다 보니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요. 정수 씨가 말했어요. 저도요. 사람들도 만나고 미순 씨 같은 분도 만나고 마지막 말을 할 때 정수 씨의 귀가 조금 빨개졌어요. 제 얼굴도 뜨거워졌습니다. 그때 느꼈어요. 정수 씨도 나를 신경 쓰고 있었구나 라고요. 정상에 올라 도시락을 먹었어요. 이번엔 제가 김밥을 싸왔습니다. 정수 씨, 이거 드세요. 저번에 너무 감사해서 이번엔 제가 만들어 왔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맛있게 생겼네요. 정수 씨가 한 입 베어 물더니 눈이 커졌어요. 우와, 진짜 맛있는데요? 그래요? 다행이다. 미순 씨 요리 정말 잘하시네요. 저는 아직도 김밥 모양이 삐뚤빼뚤한데 우리는 서로의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녀 이야기, 젊었을 때 이야기, 취미 이야기. 미순 씨는 취미가 뭐예요? 취미라 딱히 없어요. 평생 자식들 키우고 집안일만 하다 보니 그럼 이제부터 하나씩 만들어 봐요. 등산도 취미가 될 수 있고 정수 씨 취미는 뭐예요?
저는 사진 찍는 거 좋아해요. 정수 씨가 핸드폰을 꺼내 보여줬어요. 산 풍경, 하늘, 구름. 정말 예쁘게 찍혀 있었습니다. 와, 정말 잘 찍으시네요. 감사합니다. 미순 씨도 한번 찍어 드릴까요? 저요? 네. 오늘 날씨도 좋고 배경도 예쁜데. 정수 씨가 일어나 카메라를 들었어요. 저는 어색하게 앉아 있었는데 정수 씨가 말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웃으세요. 네, 좋아요. 하나, 둘, 셋. 찰칵. 사진을 보여줬는데 제가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내가 알던 김미순이 맞나 싶을 정도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사진 보내드릴게요. 고마워요. 하산길, 이번엔 제가 조금 용기 내어 미끄러운 바위 앞에서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정수 씨 미끄러워서 그러는데 손 좀 잡아주세요. 정수 씨가 잠깐 놀란 표정을 짓더니 이내 미소 지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난주보다 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두 번째 토요일, 네 번째 토요일. 우리는 등산 모임 때마다 만났습니다. 관악산, 수락산, 인왕산. 다양한 산을 오르며 우리는 점점 가까워졌어요. 다섯 번째 토요일, 비가 많이 왔습니다. 오늘 산행 취소하는 게 어때요? 미끄럽고 추워서 무리예요. 리더가 말했지만 절반 정도는 가겠다고 했어요. 저도 가겠다고 했습니다. 정수 씨를 만나고 싶었거든요. 빗속 등산은 힘들었어요. 길이 정말 미끄럽고 시야도 흐렸습니다. 1시간쯤 올라가는데 제가 미끄러졌어요. 아! 넘어질 뻔했는데 정수 씨가 재빨리 제 팔을 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깜짝 놀랐어요. 정수 씨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그리고 놓지 않았습니다. 제가 잡고 있을게요. 조심히 가요. 우리는 손을 잡은 채 계속 올라갔어요. 정상까지, 하산길까지 계속 잡고 있었습니다. 막걸리 집에서 몸을 녹이고 있는데 정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미순 씨. 네. 다음 주는 모임 없는 주잖아요. 아, 맞다. 격주로 모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말인데, 우리 둘이서 그냥 등산 가보는 건 어때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우리 둘이요? 네. 부담스러우시면 괜찮아요. 그냥, 좋아요. 제 입에서 대답이 나왔어요. 진짜요? 정수 씨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네. 좋아요. 어디로 갈까요? 미순 씨 가고 싶은 곳 있어요? 저는 정수 씨가 정하는 대로 갈게요. 그럼 남한산성 어때요? 경치도 좋고 걷기도 편해요. 좋아요. 그날 밤 저는 핸드폰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정수 씨가 보낸 사진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산 정상에서 웃고 있는 제 모습이요. 이게 나야? 58세 김미순이 아니라 마치 20살 소녀 같았어요. 다음 날 큰딸 현주가 오랜만에 집에 들렀습니다. 엄마, 요즘 표정 밝으시네요? 그래. 네. 뭐 좋은 일 있으세요? 아니, 그냥 등산 다니니까 건강도 좋아지고. 현주가 제 얼굴을 유심히 보더니 물었어요. 엄마 화장하셨어요? 응, 조금. 엄마가 화장을? 요즘 무슨 바람이 부셨어요? 현주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냥 엄마도 좀 가꾸고 싶어서.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없어. 그냥 건강 관리 열심히 하고 있어. 현주는 뭔가 더 물어보고 싶은 표정이었지만 저는 주제를 돌렸어요. 우리 딸 엄마랑 같이 밥 먹고 갈래? 아니요, 저 약속 있어서요. 그럼 엄마 다녀올게요. 현주가 나간 후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은
말할 때가 아니야. 토요일이 왔어요. 저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나 준비를 했습니다. 새로 산 분홍색 등산복을 입고 화장하며 머리도 단정하게 빗질했어요. 남한산성 입구에서 정수 씨를 만났습니다. 정수 씨도 깔끔하게 차려입고 와 있었어요. 멀리서 봐도 멋졌어요. 안녕하세요, 미순 씨. 안녕하세요, 정수 씨. 우리는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없으니 조금 어색했지만 동시에 설레었어요. 그럼 출발할까요? 네. 우리는 나란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남한산성은 평평한 길이 많아서 걷기 편했어요. 미순 씨, 오늘 날씨 정말 좋네요. 그러게요. 하늘도 맑고. 한참을 걷다가 정수 씨가 벤치를 발견하고 앉자고 했어요. 도시락을 꺼내 나눠 먹으며 정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순 씨, 네, 솔직하게 말해도 될까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네, 미순 씨 만나는 게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돼요. 저도요. 매주 토요일만 기다려지고 미순 씨 생각하면 웃음이 나고 정수 씨의 귀가 빨개졌어요. 이런 말하는 게 이상하죠? 우리 나이에. 아니에요. 저도 용기를 냈습니다. 저도 정수 씨 만나는 게 정말 좋아요. 2년 만에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정수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등산할 때처럼 꽉 잡았어요. 감사합니다, 미순 씨. 우리는 한참을 손을 잡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저는 거울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게 사랑일까?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걸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수 씨의 문자였어요.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다음 주 토요일 또 만나요. 저는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도요. 다음 주 토요일 꼭 만나요. 그날 밤 저는 행복하게 잠들었어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이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동네를 걷고 있었어요. 30분 산책이 이제는 습관이 됐습니다. 정수 씨를 만나기 위해 시작한 운동이었지만 이제는 제 일상이 됐어요. 엄마,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아들 재훈이 서 있었어요. 재훈아, 이 시간에 왜? 엄마야말로 왜 이 시간에 밖이에요? 요즘 매일 아침 산책하시는 거예요? 응, 건강 관리 좀 하려고. 재훈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엄마, 요즘 좀 달라지신 것 같아요. 산책 나가시는데 화장도 하시고 옷도 새로 사 입으시고요. 재훈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냥 엄마도 이제 조금은 가꾸고 싶어서.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설마 누구 만나세요? 재훈이는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는데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무슨 소리야? 엄마가 누굴 만나? 괜히 더 단호하게 말해버렸죠. 그냥 장난으로 물어본 건데 그렇게 정색하시면 오히려 좀 의심스러운데요. 재훈이는 저를 한 번 더 바라보다가 더 묻지 않고 돌아갔어요.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심장이 한참이나 가라앉지 않았어요. 하마터면 들킬 뻔했네. 괜히 옷깃을 만지작거리며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조심해야겠어, 아직은. 토요일이 왔습니다. 이번 주는 모임이 있는 주였어요.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커뮤니티 센터로 향했습니다. 정수 씨를 만나 인사를 나눴어요. 지난주 둘이서 만났던 게 생각나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미순 씨, 지난주 남한산성 어떠셨어요? 영애 씨가 물었어요. 응? 남한산성? 네,
정수 씨가 그러던데요. 지난주에 미순 씨랑 남한산성 갔다고.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들 저와 정수 씨를 번갈아 보기 시작했어요. 어머, 둘이서 가셨어요? 그래요? 우리 모르게. 사람들이 웃으며 말했지만 그 눈빛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아니, 그냥 우연히 남한산성에서 만났다고요? 그럴 리가요. 영애 씨가 장난스럽게 말했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등산이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정수 씨와 조금 떨어져서 걸었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거든요. 정상에서 도시락을 먹는데 영희 씨가 옆에 앉았습니다. 미순 씨, 정수 씨랑 사귀는 거예요? 네. 아니에요. 아닌 것 같지 않은데요? 둘이 매주 손잡고 다니고 지난주엔 둘이서 저희 모르게 남한산성까지 갔잖아요. 그건 그냥 괜찮아요. 좋은 일이에요. 정수 씨 좋은 분이잖아요. 미순 씨랑 잘 어울려요. 영애 씨는 응원하는 것 같았지만 저는 불안했습니다. 이렇게 소문나서 아이들 귀에 들어가면 어떡하지? 하산 후 정수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미순 씨 괜찮으세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아니, 괜찮아요. 사람들이 우리 보고 뭐라고 하는 거 신경 쓰이세요? 조금요. 정수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사실 제 딸한테도 아직 말 안 했거든요. 정수 씨 딸분도 모르세요? 네. 말하기가 좀 뭐랄까. 아빠가 여자 만난다고 하면 뭐라고 할지.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쓸쓸하게 웃었어요. 집으로 돌아왔는데 현관문 앞에 큰딸 현주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현주야? 왜 이 시간에? 엄마, 들어가서 얘기해요. 현주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집에 들어가 거실 소파에 앉았는데 현주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 뭐예요? 핸드폰 화면에는 사진이 하나 있었어요. 저와 정수 씨가 손을 잡고 걷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어디서? 엄마 등산 모임 사람이 SNS에 올렸더라고요. 우연히 제가 봤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현주야, 이건 엄마 남자 만나시는 거 맞죠? 그 질문 앞에서 저는 바로 대답을 못했어요. 현주의 눈빛이 너무 차가웠습니다. 엄마, 조금 높아진 목소리에 더는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응, 맞나. 현주의 얼굴이 확 굳어졌어요. 엄마 아빠 돌아가신 지 이제 2년밖에 안 됐어요. 알아. 근데 뭐요? 2년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30년 같이 산 아빠는 그럼 뭐가 돼요? 그 말이 가슴을 콕 찔렀습니다. 현주야, 엄마 말 좀 들어봐. 싫어요. 안 들을 거예요. 현주가 결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순간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자 아들 재훈과 막내딸 수진이가 서 있었습니다. 숨이 조금 가쁜 걸 보니 급히 달려온 것 같았어요. 누나가 연락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재훈이 거실로 들어오다 말고 분위기를 느꼈는지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설마. 잠시 저를 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진짜예요? 응. 엄마 남자 만난대. 현주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새 아이가 저를 둘러싸고 앉았어요. 마치 죄인 신문하듯이요. 엄마, 누구예요? 어떻게 만났어요? 재훈이 물었습니다. 등산 모임에서 만났어. 이정수 씨라고. 좋은 분이야. 나이는요? 60이래. 엄마, 그 사람 재산 확인하셨어요? 재훈이 팔짱을 끼고 물었습니다. 재산? 그게 무슨... 엄마, 요즘 60대 남자들 중에
과부 노리고 접근하는 사람 많아요. 처음엔 다정하게 굴다가 나중에 돈 뜯어가는 거예요. 재훈아, 정수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현주가 거들었어요. 엄마는 어떻게 알아요? 3개월 만났다고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엄마, 그 사람 직업이 뭐예요? 집은 있어요? 빚은요? 은퇴했대. 연금 받으면서 산다고. 연금이 얼마나 되는데요? 자녀들은요? 전처는 정말 사별이에요. 이혼이에요? 그건 딸 하나, 아들 하나 있다고. 부인은 3년 전에 돌아가셨대. 재훈이 비웃었어요. 엄마, 그게 진짜인지 확인했어요? 요즘 결혼 사기꾼들 다 그렇게 말해요. 아내 사별했어요. 외롭습니다. 이러면서 접근하는 거예요. 정수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엄마, 솔직히 말해봐요. 그 사람이 먼저 접근했어요? 아니면 엄마가 먼저예요? 그게 무슨 상관이니? 말은 그렇게 했지만 가슴이 조여오듯 답답해졌습니다. 있죠. 남자가 먼저 접근했으면 100% 뭔가 목적이 있는 거예요. 돈이든 뭐든. 그때까지 말이 없던 막내 수진이가 조용히 물었어요. 엄마, 진심이세요? 응. 그 사람, 좋아하세요? 응.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저희는요? 저희 생각은 안 하세요? 너희 생각 안 하는 게 아니야. 저도 모르게 손을 꼭 쥐었어요. 근데 엄마도 사람이잖아. 외로울 수 있어. 외로우면 저희한테 연락하시면 되잖아요. 이번엔 현주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희는 바쁘잖아. 참고 있던 말이 튀어나왔어요. 한 달에 한 번 전화하는 게 다잖아. 제 목소리도 점점 커졌습니다. 그래서 남자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바쁘다고 해서요? 재훈이 차갑게 물었어요. 그게 아니라 정수 씨는 나를 이해해줘. 같은 외로움을 겪어본 사람이니까. 근데요, 엄마. 재훈이 잠시 말을 고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아빠는 엄마를 정말 많이 사랑했잖아요. 그 한마디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회사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집에 오면 엄마 얼굴부터 찾던 사람이고 주말이면 무조건 엄마랑 시장 가고 산책 가고. 재훈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어요. 아빠는 엄마가 웃으면 세상 다 가진 사람처럼 좋아했잖아요. 옆에 있던 현주도 말을 이었습니다. 아빠가 엄마를 얼마나 아꼈는지 우리 다 봤잖아요. 그래서 현주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가 다른 남자 얘기하는 순간 그 사람이 아빠 자리를 대신하는 것 같아서요. 그 말에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재훈이 다시 말했어요. 인연이 짧다고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한테는 아직 아빠가 너무 선명해요. 아빠랑 엄마가 같이 있던 모습이 아직 그대로인데 엄마 옆에 다른 사람이 있는 걸 상상하면 재훈은 끝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게 배신 같아요. 그 말이 칼처럼 꽂혔어요. 엄마가 잘못했다는 뜻은 아니에요. 현주가 급히 덧붙였어요. 근데 우리 마음이 아직 거기까지 못 왔어요. 아빠를 그렇게 사랑했던 엄마가 벌써 다른 사람을 마음에 들였다는 게. 현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가 아빠를 너무 쉽게 놓아버리는 것 같아서요. 막내 수진이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엄마 아빠가 아직 우리 집에 있는 것 같아요. 엄마 목소리랑 부엌 냄새랑 저녁 먹는 시간까지. 그런데 거기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걸 생각하면 수진이는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너무 무서워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아이들이 틀린 말을 하는 것도 아니었고 저도 그 마음을 너무 잘 알았으니까요. 재훈이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단호했어요. 엄마, 우리를 이해해 주세요. 이건 협박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럼 무슨 말이야? 재우는 제 눈을 피하지 않고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을 계속 만나시면요. 저희는 엄마가 점점 멀어질 것 같아요. 멀어지다니. 아빠가 있던 자리에 재우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심스럽게 이어갔어요. 아직 정리되지도 않은 자리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걸 저희가 견딜 수가 없어요. 현주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엄마, 우리도 알아요. 엄마가 잘못한 거 아니라는 거. 근데 아빠랑 같이 웃던 엄마 얼굴이 아직 너무 선명해요. 그 기억이 그대로 있는데 엄마 옆에 다른 사람이 있는 걸 보면 우리가 아빠를 배신하는 기분이 들어요. 수진이는 울음을 삼키며 말했어요. 엄마, 우리 아직 아빠를 마음에서 못 보내서 그래요. 그래서 엄마를 붙잡는 거예요. 재훈이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를 포기하겠다는 뜻은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가면 우리도 엄마를 예전처럼 볼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래서 재훈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엄마가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조금만 멈춰달라는 거예요. 아빠를 아직 마음속에서 보내지 못한 우리를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는 거예요. 현주가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어요. 엄마가 계속 그 사람을 만나시면 저 당분간 엄마 얼굴 못 볼 것 같아요. 엄마 미워서가 아니라 제가 버틸 자신이 없어서요. 수진이는 제 손을 붙잡고 울며 말했어요. 엄마 제발요. 우리 조금만 더 같이 있어요. 새 아이의 시선이 한꺼번에 저에게 쏠렸습니다. 압박이라기보다 매달리는 눈빛이었어요. 엄마. 재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마음은 이해해요. 그래도 지금은 우리 마음도 좀 봐주세요. 애들아.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어느 쪽을 선택해도 누군가는 상처받을 것 같았습니다. 대답 지금 꼭 해야 해요? 현주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안 되겠다. 숨이 막혀왔어요. 나가줄래 엄마, 혼자 좀 있고 싶어. 아이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하나둘씩 신발을 신었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고 거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대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빠의 빈자리를 지키려는 아이들과 그 빈자리를 견디지 못한 나 사이에서 그날 밤 거실에는 아무 소리도 없었는데 제 가슴 속에서는 오래도록 무언가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혼자 남은 거실에서 저는 결국 소파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한동안 울음이 멈추질 않았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수 씨였어요. 정수 씨. 목소리가 나오지 않아 이름만 겨우 불렀습니다. 왜요? 오세요? 애들이 다 알았어요. 뭐라고요? 저희 만나는 거요. 숨을 한번 고르고 말했어요. SNS에 사진 올라간 거 그걸 봤대요. 전화기 너머에서 정수 씨가 길게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 딸도요. 조금 지나서 그가 말했어요. 오늘 전화 와서 한바탕 싸웠어요. 그래요? 미순 씨 자녀분들은 뭐래요? 헤어지래요. 아니면 연을 끊겠대요. 저희 딸도 마찬가지예요. 그 말 뒤로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전화기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미순 씨, 정수 씨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네. 우리 어떡할까요? 모르겠어요. 그날 밤 저는 끝내 잠들지 못했습니다. 불을 끄고 천장을 바라본 채 같은 생각만 되풀이했어요. 정수 씨를 포기해야 하나 아이들을 저버릴 순 없는데 그런데 정수 씨를 잃으면 나는 다시 혼자가 되잖아.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정수 씨와 함께 찍은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산 정상에서 웃고 있는 제 얼굴, 손을 잡고 걷던 뒷모습, 눈물이 또 흘러내렸습니다. 왜 이렇게 힘든 걸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사랑하는 게 왜 이렇게 죄가 되는 걸까? 새벽 3시쯤 저는 결국 결심을 했습니다. 정수 씨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정수 씨, 미안해요. 우리 잠시 만나지 말아요. 제가 생각 좀 해볼게요. 답장은 10분쯤 지나서 왔습니다. 알겠어요, 미순 씨. 많이 힘드시죠? 천천히 생각하세요. 제가 기다릴게요. 핸드폰을 내려놓고 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썼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아이들을 선택하는 게 정말 맞는 걸까? 하지만 끝내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등산 모임에 나가지 않았고 정수 씨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집에 혼자 앉아 있는 시간이 늘어났고 외로움은 다시 예전처럼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던 토요일 아침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수 씨가 아니라 처음 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잠시 숨을 고른 뒤 낯선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김미수님 맞으시죠? 저는 이민이라고 합니다. 잠깐의 침묵. 그리고 이어진 한마디. 이정수 씨 딸이에요. 그 순간 심장이 그대로 멎는 줄 알았습니다. 정수 씨 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말을 했어요. 미니 씨라고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어머니 댁 주소는 아버지한테 들었어요.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뵐 수 있을까요? 지금요? 네. 지금 어머니 댁 앞이에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수 씨 딸이 왜 저를 찾아온 걸까요? 혹시 헤어지라고 하러 온 걸까요? 들어오세요. 현관문을 열었어요. 30쯤 돼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단정한 인상에 차분한 분위기였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이민희입니다. 어서 오세요. 민희는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물을 따라 건넸습니다. 갑자기 찾아뵈어서 죄송해요. 그런데 꼭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무슨 말씀인지.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민희는 가방을 열어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사진 속에는 정수 씨와 한 여자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둘 다 젊어 보였고 표정은 평온했어요. 제 엄마예요. 사진 속 여자는 단정한 옷차림에 누가 봐도 성격이 온화해 보이는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저희 엄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미니 씨. 미니는 사진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잠시 숨을 골랐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좋은 분이에요. 정말 좋은 분이에요. 다정하시고 말도 부드럽고 배려도 많아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근데 어머니, 아버지는 함께 사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은 분이에요. 가슴이 조였습니다. 무슨, 엄마가 암 진단받았을 때 아버지는 정말 헌신적이셨어요. 매일 병원 오시고 손 잡아주시고 밤새 같이 계시고 울기도 많이 우셨어요. 미니의 목소리가 조금씩 떨리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아프고 시간이 길어지자 아버지는 조금씩 지쳐갔어요. 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게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요. 버티는 방식이 서툰 사람이어서요. 처음엔 다정했지만 그 다정함을 오래 붙잡는 법을 몰랐던 거예요. 미니는 잠시 숨을 고르고 조용히 덧붙였어요. 엄마가 그러셨어요. 내 아빠는 좋은 사람이야. 근데 함께 사는 건 힘들다고요. 그래서요, 어머니. 미니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도 그때의 엄마처럼 될까봐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그 말을 끝으로 민희는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죄송해요. 이런 말씀 드려서. 근데 꼭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았어요. 민희 씨, 잠깐만요. 네, 정수 씨는 아세요? 민희 씨가 여기 온 거. 민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아버지는 모르세요. 앞으로도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민희는 그렇게 말하고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그런데 현관 앞에서 멈춰 서더니 다시 돌아봤습니다. 어머니, 네, 아버지, 요즘 많이 힘들어 하세요. 어머니 생각하시면서 민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래서 더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그만두세요. 더 깊어지기 전에. 민희는 그렇게 말하고 조용히 문을 열고 나갔어요. 문이 닫힌 뒤에도 그 말은 한참 동안 제 귀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사진만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정수 씨 아내의 미소가 왜인지 슬퍼 보였어요. 민희 씨 말이 맞는 걸까? 정수 씨가 정말 그런 사람일까? 아니야. 정수 씨는 그런 사람 아니야.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고 웃어주고 저를 이해해주던 사람인데. 하지만 민희는 30년을 함께 산 딸이잖아요. 저보다 정수 씨를 더 잘 알겠죠. 그때 초인종이 또 울렸어요. 이번엔 누구지? 문을 열었는데 뜻밖에도 정수 씨의 아들 준석이가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이라고 합니다. 저희 누나 다녀갔죠? 네. 준석이 한숨을 쉬며 들어왔어요. 누나가 무슨 말 했는지 알아요. 죄송해요. 누나가 좀 아버지한테 서운한 게 많아서. 준석이 소파에 앉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솔직하게 말할게요. 네. 누나 말 다 맞아요. 준석이 먼저 말했어요. 아버지 감정 표현 서툴러요. 완벽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요, 어머니. 준석이 핸드폰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만나고 아버지가 처음으로 웃었어요. 저는 그게 너무 반가웠어요. 엄마 돌아가시고 3년 동안 아버지는 그냥 숨만 쉬는 사람이었거든요. 어머니랑 산에 다니고 사진 보내고 밥 챙겨 먹는 모습 보니까 아직 아빠 인생이 끝난 건 아니구나 싶었어요. 준석은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말했어요. 저는요, 아버지가 다시 행복해져도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준석 씨, 제 자녀들이, 저도 알아요. 어머니 자녀분들 반대하시는 거. 준석이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이건 어때요? 뭐가요? 재혼은 안 하시고 그냥 만나기만 하시는 거요. 그게 무슨, 그냥 매주 토요일 만나고 친구처럼 손잡고 산책하고 그렇게만 하시면 안 돼요? 그 말에 뭔가 가슴이 뜨끔했어요. 각자 집에서 살면서 주말에만 만나고 요즘 그렇게 사시는 분들 많아요. 어머니, 아버지 너무 외로워하세요. 어머니도 외로우시잖아요. 준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행복하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결혼이고 뭐고 그냥 웃으시는 모습만 보고 싶어요. 준석은 그렇게 말하고 일어섰어요. 어머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연락 주세요. 준석의 목소리가 간절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힘들어 하세요. 준석이 나간 후 저는 한참을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민희의 말, 준석의 말, 둘 다 사실인 것 같았어요. 정수 씨는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감정 표현 서투르고 때로는 무뚝뚝하고. 하지만 저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도 완벽하지 않아요. 58세 과부이고 자녀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결혼은 안 하고
우리끼리 그냥 만나기만. 그게 가능할까요? 핸드폰을 들었어요. 정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미순 씨? 정수 씨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정수 씨,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지금요? 네. 지금 만나고 싶어요. 어디서 만날까요? 남한산성. 우리 처음 둘이서 갔던 그곳에서 1시간 후 저는 남한산성 입구에 서 있었어요. 정수 씨가 멀리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보는 정수 씨는 많이 수척해 보였어요. 미순 씨, 정수 씨,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정수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미순 씨, 미니가 다녀갔죠? 어떻게 알았어요? 준석이가 말해줬어요. 누나가 어머니 댁에 갔다고. 정수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미안해요. 미니가 무슨 말 했는지 몰라도 미안해요. 아니에요. 저는 정수 씨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정수 씨, 미니 씨 말 사실이에요? 정수 씨가 감정 표현 서툴고 시간이 지나면 점점 무뚝뚝해진다는 거. 정수 씨는 잠시 저를 보다가 시선을 바닥으로 떨궜습니다. 맞아요. 나 표현 서툴러요. 정수 씨가 한참 있다가 낮게 말했어요. 좋아한다고 말하는 것도 미안하다고 먼저 말하는 것도 배우질 못했어요. 정수 씨가 제 손등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근데 미순 씨 이번엔 그대로 두지 않을게요. 무뚝뚝해질 것 같으면 내가 먼저 말할게요. 도망치지 않고 배워볼게요. 늦었지만 정수 씨는 조심스럽게 제 얼굴을 올려다봤어요. 완벽한 사람인 척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한 가지만은 진짜예요. 뭐가요? 내가 미순 씨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건 진짜예요. 정수 씨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감정 표현 서툴러도 미순 씨 좋아하는 마음만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정수 씨, 저도 완벽하지 않아요. 자녀들한테 인정받지 못하고 외로움 많고 저는 정수 씨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래도 같이 있으면 안 될까요? 정수 씨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정수 씨, 네. 근데 재혼은 안 해요. 그게 무슨? 우리 애들도 반대하고 미니 씨도 반대하니까. 그럼 어느 연인처럼 매주 토요일 만나고 손잡고 걷고 그렇게는 할 수 있잖아요. 정수 씨의 눈이 커졌어요. 미순 씨, 그거면 충분해요. 각자 집에서 살면서 주말에만 만나요. 그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할 것 같아요. 정수 씨가 눈물을 흘리며 웃었어요. 고마워요. 미순 씨, 정말 고마워요. 우리는 손을 잡고 남한산성을 걸었습니다. 재혼은 하지 않기로 했지만 그래도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새 아이를 다시 불렀습니다. 새 아이가 소파에 앉았어요. 지난번보다는 표정이 조금 부드러웠지만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애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재훈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뭐예요, 엄마? 헤어지셨어요? 아니, 헤어지지 않았어. 현주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럼 뭐예요? 근데 재혼은 안 할 거야. 새 아이의 표정이 조금 풀렸어요. 안 하신다고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각자 집에서 살면서 주말에만 만날 거야. 재훈이 팔짱을 끼고 저를 노려봤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재혼 안 해도 만나는 건 똑같잖아요.
재훈아, 싫어요. 저는 반대예요. 현주가 소리쳤습니다. 만나지도 마세요. 아예. 현주야, 제발. 엄마도 사람이야. 사람이면 뭐예요? 아빠 돌아가신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현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빠가 얼마나 엄마를 사랑했는데 그 사람 자리에 다른 남자를 앉히는 게 말이 돼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수진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언니, 뭐, 저는 조금은 이해해요. 뭐, 현주가 수진을 노려봤습니다. 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언니, 우리 솔직해지자. 수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우리가 엄마한테 얼마나 관심 없었어? 한 달에 한 번 전화하는 게 다였잖아. 그래도 재혼은 안 되지. 재혼 안 하신대잖아. 그냥 만나기만 하신다고. 그것도 안 돼. 세 아이가 서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재혼이 낮게 말했어요. 엄마, 우리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현주는 입술을 깨물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혼이든 동거든 그 단어가 너무 무서워요. 수진이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우리도 엄마 행복한 거 싫지 않아. 근데 조금만 천천히 가면 안 돼? 저는 한참을 숨만 쉬었어요. 그래, 알겠어. 엄마가 서두르진 않을게. 아이들은 완전히 안심한 얼굴도 완전히 반대한 얼굴도 아니었어요. 다만 그날 우리 가족은 서로를 다치게 하지 않기 위해 말을 삼킨 채 헤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와 정수 씨는 매주 토요일 만났어요. 등산도 하고 산책도 하고 밥도 먹고 행복했습니다. 재훈과 현주는 정말 연락을 끊었어요. 전화도 안 오고 문자도 안 왔습니다. 처음엔 서운했지만 점점 괜찮아졌어요. 이게 맞는 거야. 내 인생이니까. 어느 토요일 오후 정수 씨와 남한산성을 걷고 있었어요. 미순 씨, 행복해요? 응, 행복해. 저도요. 그때 정수 씨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미니야. 정수 씨 목소리가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또 그래? 알았어. 지금 갈게. 전화를 끊고 나서도 정수 씨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미순 씨, 미안해요. 미니가 요즘 마음이 좀 불안정해서요. 그럼 빨리 가봐요. 정수 씨는 급히 떠났어요. 하지만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지? 연락이 왜 없지? 집으로 돌아와 늦게 문자가 왔습니다. 미순 씨, 정말 미안해요. 미니가 많이 아파서 오늘 밤 병원에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 후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한 달 동안 우리는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미순 씨, 미안해요. 미니가 아직 회복이 안 돼서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미니 씨 말이 맞았던 걸까? 처음엔 다정하지만 시간 지나면 어느 날 저녁 용기를 내서 전화를 걸었어요. 정수 씨, 우리 언제 만날 수 있어요? 한 달 넘게 못 만났어요. 미순 씨, 제발 조금만 기다려줘요. 정수 씨의 목소리가 지쳐 있었어요. 그날 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정수 씨의 아들 준석이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어머니, 누나가 거짓말한 거예요. 무슨, 누나는 아픈 게 아니에요. 거짓말해서 아버지를 불러낸 거예요. 아버지가 어머니 못 만나게 막은 거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요? 어머니랑 헤어지게 하려고요. 죽은 엄마가 너무 불쌍해서 그랬대요. 누나가 울면서 인정했어요. 준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저는 바로 정수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수 씨, 지금 당장 나올 수 있어요? 남한산성에서 만나요.
1시간 후 정수 씨를 만났습니다. 수척해진 얼굴이었어요. 미순 씨,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저는 모든 걸 말했습니다. 민희가 거짓말한 것, 준석이가 와서 말해준 것. 민희가 거짓말을? 정수 씨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안해요, 미순 씨. 제가 바보 같았어요. 괜찮아요. 정수 씨, 미순 씨, 저 이제 확실히 알았어요. 당신 없이는 못 살겠어요. 저도요. 정수 씨, 우리는 서로를 안고 울었어요. 다음 날 민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민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엄마를 잊는 게 무서웠어요. 근데 어제 아버지한테 혼났어요. 엄마는 내가 평생 사랑한 사람이야. 근데 엄마는 이미 떠났어. 나는 아직 살아있고 미순 씨도 살아있어. 우리가 서로 의지하며 사는 게 엄마를 배신하는 게 아니야라고. 민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아버지 잘 부탁드려요. 아버지, 어머니 정말 많이 사랑하세요.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저는 민희를 안아줬어요. 그날 저녁 집 앞에 재훈과 현주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우리가 너무했어요. 재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진이가 많이 혼냈어요. 엄마 외로운 거 우리가 몰랐다고. 엄마, 이제 반대 안 할게요. 재혼은 아직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만나시는 건 괜찮아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6개월이 지났습니다. 어느 토요일 정수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미순 씨, 우리 같이 살까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1년 동안 이렇게 만나면서 생각했어요. 미순 씨 없이는 못 살겠다고. 우리 인생이잖아요.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 거잖아요. 정수 씨, 결혼식 같은 거 안 해도 돼요. 그냥 함께 살고 싶어요. 그날 밤 저는 새 아이를 불렀습니다. 정수 씨가 같이 살자고 했어. 솔직히 함께 하고 싶어. 현주는 한참 말이 없더니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 아직도 마음이 완전히 편한 건 아니지만 엄마가 외롭게 사는 것보다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저도요, 엄마. 우리 축복할게요. 재훈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진이가 저를 안았습니다. 엄마, 축하해요. 정말. 며칠 뒤 저는 큰 짐은 그대로 두고 옷 몇 벌과 생활용품만 챙겼습니다. 정수 씨 집으로 들어가던 날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데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어요. 여기 이제 우리 집이에요. 정수 씨가 말했습니다. 그래요? 제가 웃으면서 대답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함께 사는 생활은 완벽하지 않았어요. 정수 씨는 가끔 무뚝뚝해졌고 저도 가끔 짜증을 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좋았어요. 어느 토요일 우리는 처음 만났던 도봉산에 올랐습니다. 여보, 후회 안 해요? 나랑 결혼한 거. 전혀요. 완벽한 사람은 없잖아요. 당신도 불완전하고 나도 불완전하고. 근데 같이 있으니까 덜 외롭잖아요. 정수 씨가 웃었어요. 맞아요. 덜 외로워요. 집으로 돌아오니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민희, 준석, 재훈, 현주, 수진이 모두 서 있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깜짝 파티 준비했어요. 결혼 6개월 축하드려요. 아이들이 준비한 음식들을 꺼내며 웃었습니다. 자, 건배해요. 어머니, 아버지 결혼 6개월 축하드려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울었어요. 왜 우세요, 엄마? 아니야. 그냥 너무 행복해서. 정수 씨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저도요. 정말 행복해요. 밤이 깊어 아이들이 돌아가고 저와 정수 씨만 남았습니다. 여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요. 우리, 네, 그래요. 정수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함께니까 행복해요. 저도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산 정상에서 처음 이 손을 잡았던 그날, 내 인생이 다시 시작됐구나. 59세에 시작된 새로운 인생. 늦지 않았어. 사랑하기에, 행복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어.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눈을 감았어요. 내일도 정수 씨가 옆에 있을 거예요. 모레도 글피도 우리가 함께 늙어갈 때까지 천천히 서두르지 말고 우리만의 속도로